안녕하세요. 대건남자입니다. 오늘까지 해서 정말 최악이었던 한 주가 끝났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수요일, 목요일 정도만 해도 어제도 조금 애매하긴 했어요. 근데 한 화요일, 수요일 정도만 해도 시장은 한 줄기 빛이 내리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는 상승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기대를 어제 SK 하이닉스 그리고 오늘 시장까지 완전히 무너뜨렸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장은 구름이 낀 암흑이었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다음 주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이고 이 채널은 종목을 찍어주는 리딩방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금요일 이번 주가 마무리가 되었는데 제가 느낀 것은 국장에서 아무리 시총이 높다고 해도 너무 믿지 말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직장인 투자자나 시간이 부족한 투자자라면 ETF 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어떻게 찾아요? 라는 부분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제 하락의 원인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외국인과 외국인 증권사, 외국계 증권사들의 대량 매도가 출하가 되었던 시장이었습니다. 셀 코리아라는 부분인가라는 의심도 해보기도 했는데 특히나 뭐 골드만삭스나 메릴린치, UBS 증권 등에서 굉장히 많은 대량적인 물량이 나오는 것을 봤는데요. 그래서 어제 과한 하락으로 시작된 그런 원인 중에 하나는 나스닥 지수 차트, 이렇게 급락을 했던 나스닥의 차트가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시스템과 알테오젠이 나란히 신고가를 쓰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쓴 점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는데, 자, 이 기업들의 특징은 아무래도 실적보다는 약간의 기대감이 조금 더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테오젠은 신고가를 찍고 그대로 빠졌고 하나 시스템은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다음 주도 아마 방산주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해리스 테마, 마리아나 관련주가 크게 상승을 하면서 또 트럼프 관련주로 살짝 이동하다가 이런 움직임을 계속 보여준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바이오 그리고 CDMO 관련주들도 괜찮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주, 오늘 특히 조선주까지 강세가 보이면서 시장은 약간 방어적인 성격을 가진 주식들이 조금 오른 시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제가 오늘 팁을 또 하나 드리면 코스피, 코스닥의 시총 상위주를 보면서 우리가 주도 섹터를 파악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래도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 2차 전지는 약간 꺾이는 모습,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제와 더불어서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자동차는 아무래도 GM의 영향이 있다고 예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괜찮았고 금융주, 포스코홀딩스 2차 전지 중에서도 약간 차별화 증세가 나오는 듯해요. 특히나 보면 코스닥, 에코프로비엠이 빠지고 에코프로도 빠집니다. 그리고 엔캠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빠지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보면 뭐 장비주 일부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근데 포스코 퓨처엠은 또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2차 전지 중에서는 종목을 잘 선택해야 된다. 그게 어렵다면 저는 ETF 투자가 현실적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바이오 쪽이 특히나 좋았고요. 자, 이런 것을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린 이유는 네이버 증권에 들어가서 시가총액에 들어가면 코스피, 코스닥의 상위 종목들을 보면서 우리는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시총 상위주가 안 오르는데 뉴스가 특히 많이 나온다 라고 하면 그때는 테마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다르게 해외 지수를 한번 볼 건데 나스닥을 볼 거예요. 자, 나스닥 지수는 이제는 국내 지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제 시장은 미국 증시가 올라야 한국 증시가 오른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추세선을 봤을 때 조금 더 내려올 자리는 보여요. 근데 내렸다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여기에서 지지부진하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코스피 코스닥은 진짜 이평선이나 추세선을 보면 목숨만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거의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말이죠. 그래서 나스닥 증시를 보면 저는 추가적인 하락,
이 한 번 더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저녁에 나스닥이 플러스로 전환을 해 준다면 월요일 한국 증시는 갭 상승이 나올 거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지만 현재로서는 이 연두색 박스까지 요까지 내려온 이후에 나스닥 지수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하락을 했다가 다시 이 하락분을 메꿀 가능성도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어서 코스닥 지수 상황을 보면 지수 저항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830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저항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를 뚫으면 다음 프라이스 채널인 한 860포인트까지 갈 자리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제가 여기 부딪힐 자리가 있어요 라는 부분은 내가 너무 크게 강하게 오른다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자, 이런 지수가 도달이 되면 내 주식 비중을 어느 정도 줄여주는 하나의 원칙이나 기준으로 삼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830포인트를 넘어서냐 못 넘어서냐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 방향성에 따라서 결정된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자, 특징을 하나 보면 실적이 주가 상승에 100% 관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인데요. 어제자로 실적 발표 주요 기업 주가 방향을 보면 SK하이닉스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 LG전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H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상승을 했지만 어제는 이런 하락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뱉어내게끔 하는 무빙을 보여줬고 SK하이닉스는 마이너스 9%, LG전자는 마이너스 2% 하락을 했어요. 근데 어닝 쇼크가 났는 LG에너지솔루션은 3% 상승을 했어요. 굉장히 어지러운 시장입니다. 자, 그 특징을 보면 제가 호가가 얇으면 얇을수록 이 기관, 금투, 연기금, 외국계의 상황에 따라서 강한 변동성을 줄 수 있다고 적었잖아요. 제가 어제와 오늘 캡처한 부분인데 골드만삭스나 메릴린치 얘들이 매도 상위에 있는 그리고 호가가 얇은 기업일수록 이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손절선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을 경우에는 이 손절이 되고 나서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다고 100% 상승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적이 좋지 않다고 해서 100% 하락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매매는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도 섹터인지 그리고 수급이 받쳐주는지 이 삼박자가 맞아야 꾸준한 상승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요 이슈를 체크를 하고 그리고 애플에 대한 이야기,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 해리스, 그리고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와 금투세, 그리고 ETF를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각각 한번 살펴볼 건데 오늘 특징 한번 보면 아이폰의 출하량이 감소되었다. 그래서 국내 부품 업계와 폴더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되고 조선주에 대한 영업이익 급등은 슈퍼사이클로 봐야 되는지 그리고 트럼프와 해리스 테마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주요 깊게 볼 건데 실질적으로 NDA 계약 체결은 아마 애플이 계속적으로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오늘의 메인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 전까지는 이 테마주의 방향성을 계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급등한 조선주가 영업이익이 급증했기 때문에 아마 꾸준하게 상승을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금투세는 진짜 적당히 하세요. 정신 차리고요. 그리고 ETF에 대해서 선택하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가보면 애플이 이대로 무너질지 반등할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중요한 매출 비중 지역인 중국에서의 6월 아이폰 출하량 약 40만 대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40만 대면 큰 물량이기도 하지만 애플 비중에서 한 4%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큰 타격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애플이 최근 얘기 나온 폴더블 폰을 한국 부품사와 NDA 체결로 이목이 쏠리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련주를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데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에 대해서는 반응이 크게 없었어요. 근데 애플이 묻는다면 그 이야기는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로는 이 아마 NDA는 삼성 디스플레이 향이 아닐까, 삼성 디스플레이로 시작한 그 밸류 체인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파이넴텍, 세경하이테크, KH 바테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반응이 아예 없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수급의 상황과 차트의 상황을 보고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두 개의 대표적인 기업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겹치는 밸류체인일수록 더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와 해리스 테마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트럼프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건설과 채권, 해리스는 마리화나 쪽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어서 대통령 확정 전까지는 정말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두 개에서 왔다 갔다 거리면서 순환매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대선 주요 테마 관련주를 보면 트럼프는 HD 현대건설기계, HD 현대인프라코어, GS건설까지 체크를 해보시고 해리스는 오성첨단 소재, 우리바이오, 한국BNC 정도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적당히 줄 때 먹고 나오는 테마성 매매가 지금 상당히 괜찮은 부분일 것 같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조선주의 슈퍼사이클이 도래한 얘기에 대해서 영업이익이 실제로 급증을 했고 시장에서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중 분쟁의 수혜로 조선 섹터를 꼭 찝는 중인데 과연 맞을까요? 실적이 나오고 어제는 패대기, 오늘은 초급등을 한 상황을 본다면 이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HD현대중공업,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미포, 삼성중공업 오늘 실적이 별로 잘 안 나온 하나오션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주인 만큼 조선 섹터의 전반적인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은 피크아웃으로 지금 당장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공화당보다 민주당이 대선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되었을 때는 조선 슈퍼사이클은 ING로 조금 더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금투세. 정말 적당히 하세요. 실제로 이 국회의원 중에 모성준이라는 이분이 금투세를 예정대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주로 만약에 이게 시행된다면 한국 시장을 비중을 겁나게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코덱스 선물 인버스 2배짜리 코덱스 코스닥 150 인버스 이런 두 개를 체크를 해볼 것 같은데 이거보다 그냥 다른 쪽으로 이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금투세가 실제로 시행이 된다면 말이죠. 그래서 금투세가 증시에 큰 영향이 없다고 이 이상한 형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로 이 머리에 어떤 게 들었는지 정말 궁금한 상황이에요. 예정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고집은 아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자 감세라고 밀어붙이는 그 상황이 과연 맞을지 시행이 된다면 코리아 마켓을 떠나는 개인들은 더 많아질 것이고 과연 이 코리아 마켓은 누가 남을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팁을 가지고 온 부분은 ETF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ETF를 볼 때 체크를 해야 되는 거는 구성 종목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자산 운용사가 ETF가 기간 수익률이 얼마나 나왔는지 최소 1년 정도의 데이터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실제로 자산 운용사가 괜찮은 곳인지를 보시는 것도 좋은데 1순위를 수수료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수익을 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수익을 못 내면서 저렴한 ETF가 좋을까요? 아니면 수익을 내면서 수수료가 비싼 이런 ETF를 하는 게 좋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실이 나더라도 수수료는 내야 된다는 점을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인과 생각했을 때 구성 종목이 결이 잘 맞는 그런 ETF나 자산 운용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부 한번 보시고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성 종목을 꼭 봐야 되는데 내가 장기적으로 투자할 ETF를 찾을 때는 이 구성 종목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맞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의 예시로 자산 운용사는 타임폴리오를 가지고 왔고 글로벌 안티에이징 바이오 액티브 ETF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ETF는 비만 치료제, 당뇨, 보톡스 등과 같은 헬스케어와 관련된 종목 중에서 매출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어 있고 그 분야에서 글로벌 스탠다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비만 분야에서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를 포함되어 있는 ETF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한 번씩 체크를 해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산운용사 ETF 투자 설명서를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 여기에 투자 설명서에 설명이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수수료부터 종목별 비중, 종목 선정에 대한 참고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중기, 장기 같은 긴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적립식으로 내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투자 설명서를 읽어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TF의 가장 큰 장점은 상황에 따라서 자산운용사가 ETF 내 포트를 변경해 주기 때문에 내가 개별적인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대응이 편하다는 점. 하지만 100%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수익이 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분들은 예금과 적금으로 가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임폴리오에 어떠한 돈을 받거나 광고를 받고 하는 내용은 아니고 하나의 예시로 들었다는 점, 이런 부분으로 ETF를 찾아서 투자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일요일에 일정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